우리는 가장 앞서 있다. 우리가 기준이다. 핵심은 결국 미국이다. 미국인들이 세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깔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통계나 증명에서 나온 확신이라기보다 너무 오래 반복되며 굳어버린 현대 패권국 미국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상식에 가깝습니다. 이런 인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였습니다. 이 인식은 미국 사회의 일반 대중만의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초기 대응 역시 제도 개선보다는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동 환경과 단속 방식에 대한 구조적 개선은 한국 정부의 요청 이후에야 논의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현장에 파견된 기술자였고 일을 마치면 가족과 생활 기반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미국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의 밑바탕에는 미국에서 살아가며 돈을 버는 삶을 누구나 동경할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아이스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는 바로 이런 무지의 평범성, 그리고 세계는 미국을 동경한다는 미국인들의 자기중심적 상식이 현실에서 만들어낸 충돌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일상에서 누려지는 편리함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설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지식인 샘 리처드 교수가 강의 중 한국의 비대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I think we call it B-Day. The B-Day. The B-Day. Yeah. After you did, hit the button, and then the waters came out and rinsed them. And if you want it to oscillate, it'll Yeah. like spin around, pulsate, Yeah, they have a different mode. right in your bum Yeah. hole, bro. Yeah. Yeah, also, the air came out. Yeah, you hit the dryer button. Yeah, You dryer stop the water and you hit the dryer button and you just sit. Why don't we like implement that like the United? Like why is it? 요즘은 미국에서도 비대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이 강의가 이루어졌던 2010년대 중반만 해도 비대는 미국 사회에서 거의 생소한 설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 이상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쓰이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샘 리처드 교수도 이어지는 문답에서 이러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꼬집습니다. Why don't we have that in the US? Because the US i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So the best way to take care of number two is to get paper and wipe your ass and spread the shit all over your ass. 즉 미국인들 마음속에는 미국에 없으면 아직 세계적 기준도 아니다 라는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안정된 삶도 누릴 수 있다. 미국인들 마음속에는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중산층을 두고 우리는 다른 나라 중산층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 사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성공도, 성장도 아닌 어포더블 리빙, 즉 감당 가능한 삶입니다. 작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맘다니까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열심히 일해도 점점 팍팍해지는 삶, 그리고 점점 얇아져가는 미국 중산층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게 가능한가? 뉴욕 맨하튼 같은 도시에서는 원룸 월세가 평균 $4,000를 넘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담이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미국 중산층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래된 믿음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자신있게 갖는 믿음 중 하나는 우리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자유선거, 권력분립,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 민주주의의 본산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는 이 믿음과 일정한 거리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선출 방식인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미국에선 전국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한 사람 한 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라는 서사와 또 어딘가 어긋나는 구조로 지적됩니다. 또 하나는 게리맨더링입니다. 정당이 선거구를 의도적으로 조정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이 관행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대표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국제민주주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25위권으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됩니다.
또한 국제 NGO 프리덤 하우스의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평가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자유국가로 분류되긴 하지만 투표 접근성, 선거구 불공정, 정치 양극화 문제로 점수가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최종형이라는 미국인들의 자기인식과 실제 제도의 작동 방식 사이에는 점점 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도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일 것이다. 이 역시 미국 사회에 깊이 스며든 하나의 무지의 평범성이자 세계가 여전히 미국의 제도를 동경하고 있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 확신의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판단,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그리고 미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인가? 라는 질문이 미국 사회 안에서 다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사회에 던져지고 있는 이 질문들 앞에서 이 오래된 미국인들의 인식은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무지의 평범성은 과연 극복될 수 있을까요?